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자가용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서울같이 세계적인 규모의 대도시에서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을 위시한 대중교통이 훨씬 편리하고 일상적이죠. 우리에겐 익숙한 만큼 그 우수성을 때때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며 많은 나라들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꽃은 바로 수도권의 전철망이죠. 시설의 현대성이나 청결도, 정시성이야 워낙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요소들은 충분한 예산을 갖춘 중동 국가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건은 수도권 전철이 단순히 그럴듯한 구색만을 갖춘 대중교통망이 아니라 도쿄와 모스크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붐비는 도시철도 시스템이라는 데 있죠. 매일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0만 700개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규모를 갖춘 교통망에서 앞서 말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건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히 과장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 더해 최적화된 환승 편의성과 승객 친화적인 요금체계 덕분에 어느 나라처럼 불필요하게 복잡하기만 해서 환승 한 번 하려고 발매기 앞에서 다시 줄을 기다리고 소득의 상당수를 교통비로 소진하는 꼴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차별점을 두고 있지요. 때문에 도시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대중교통망도 대대적으로 손보려 들고 있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단연 서울만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납득이 가는 일인데요. 런던과 뉴욕의 지하철이 각각 1863년과 1904년, 도쿄 지하철이 1927년 최초로 개통한 것에 비해 서울은 1974년에야 최초로 개통되었으니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면 후발주자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성장 속도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망을 갖추게 된 것은 세계 현대사에서도 그 전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이 가진 많은 특장점들 가운데서 항상 후보에 오르는 것도 대중교통이 된 것이죠. 오늘은 서울의 지하철을 경험해본 해외 네티즌들이 말하는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특별함과 대중교통의 미래가 서울에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인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 네티즌들이 내놓은 반응들 가운데서 일부를 추려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물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게 맞아. 버스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하철 요금은 1.5불에서 2불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시성이나 쾌적도를 생각하면 절대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서울 생활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압도적인 대중교통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니야. 서울에서 3년 이상을 살았는데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만으로 가지 못할 곳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모든 노선과 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수익성에만 중점을 둔 판단 또는 몇몇 나라들처럼 눈 가리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은 분명히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만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시스템을 매일 어마어마한 숫자의 한국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느냐는 거야. 단순히 깨끗하기만 한 지하철은 장식용에 불과하니까. 서울에선 운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운전을 원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야. 많은 한국인들은 운전을 우아하게 하지 않아. 공항에서 숙소가 있는 홍대까지의 직통열차 요금이 4달러도 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농담 같다고 생각했어. 한국은 절대 물가가 낮은 나라가 아닌데 교통비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어. 뉴욕에서 자랐고 보스턴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로서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의 대중교통망이 가지는 큰 차이는 이거야. 한국에서 전철역은 실내 공공장소로 인식되지만 미국에서 전철역 승강장은 그냥 길거리의 연장 정도로 인식돼. 분명히 거리와는 분리되어 있는데도 말야. 이건 그들이 역사 내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잘 발달된 상업구역에서 비롯된 차이겠지. 가끔 한국에서 지냈던 기억을 떠올릴 때 서울의 지하철 화장실이 내 방보다 깨끗한 것 같다는 딜레마에 빠지곤 해. 뉴욕의 승강장은 그 자체로 화장실이니까 효율성에선 한국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지. 미국의 대도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시내가 복잡한 만큼 자가용을 몰지 말라면서 대중교통은 또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아. 시내에서의 모든 이동을 도보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지. 그나마 노선이 갖춰져 있는 도시의 대중교통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어지간해서는 차라리 집에 머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결해. 도시의 기능을 재생시키고 활력을 주고 싶다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서울이나 도쿄, 홍콩 같은 아시아의 대도시지. 도쿄는 동의할 수 없어. 미국이 자동차에 무제한적 중점을 둔 형태로 도시가 발달했다면 일본은 반대로 철도가 중점이었는데 이건 국가가 주도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함께 뛰어들면서 형성된 거야. 이들은 수익성이 높을 만한 노선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언뜻 보았을 때 노선도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음영지대가 적지 않아. 무엇보다 회사들 간의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승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노선도만 보고 같은 이름의 역이길래 찾아갔지만 비가 오는 날 다른 철도회사가 만든 같은 이름의 역까지 가느라 500m를 걸어야 한다면 이건 효율적인 교통망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반면에 한국의 철도교통은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혼선이 생길 가능성은 아주 낮지. 내가 알기로는 일본과 같은 형태의 민간 철도회사는 한국에 없거나 있더라도 정부의 지분이 대부분이야. 장단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에서는 확실히 우위가 맞아. 도쿄의 대중교통은 교외의 베드타운에서 도심까지 통근자의 대량 수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 모든 나라들의 대중교통이 통근자들을 최우선으로 둔 건 맞는 이야기지만 일본의 규모는 그보다 한참 멀리 있어. 도시의 순환보다는 점에서 점을 잇는 수송열차에 가깝지. 미국이 엄청 뒤처져 있는 건 확실하지. 미국 정부는 아주 오랫동안 대형 정유사들의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로스앤젤레스만 생각해봐도 자차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 합리적인 대중교통망을 만들어보자는 구상은 오래 갔던 적이 없어. 대기업들이 박살낸 건 대중교통뿐만이 아니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고 효율적이던 미국의 철도교통망이 무너진 건 GM의 로비 덕분이야.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 손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아직도 몰라. 그나마 워싱턴 정도는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였는데 그나마도 관리부실로 시설이 낙후되어 가는 게 느껴지니까. 미국 정부는 분명히 교통망에 전혀 관심이 없어. 운전을 하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되는 구조인데 도심에선 주차마저 곤란하니 어쩌라는 거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